김민수는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성실히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화려한 삶보다는 안정된 일상을 소중히 여겼다. 그의 아내 최은영은 늘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들이 사는 소박한 아파트에 늘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들 태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서 몇 년째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부부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텨냈다. 하지만 2024년 봄, 은영의 삶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은영은 갱년기 증상으로 뭔가 마음이 무거워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었고 낮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태연의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집안에 들이운 긴장감은 그녀를 더 지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던 은영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지쳐.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니까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 민수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뭐라도 해보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거 있으면 좋잖아. 요가나 등산 동호회 어때? 은영은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다. 그건 너무 조용하거나 힘들어. 좀 더 활기찬 게 필요해. 동네에 새로 생긴 댄스 스튜디오 봤는데 거기 가보려고. 댄스? 민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춤이야? 당신 춤 춰본 적 없잖아. 은영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배워보려고. 살사나 재즈 댄스 같은 거. 몸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서. 민수는 은영의 눈에 어린 기대감을 보고 더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 좋아. 당신이 기운 내는 거면 나야 좋지. 다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 은영은 동네 댄스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생기가 넘쳤다. 민수는 아내의 변화가 반가웠다. 은영이 춤을 추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은 거실에서 배운 동작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 배운 스텝 어때? 나 좀 잘했지? 그녀는 어설프게 스텝을 밟으며 깔깔 웃었다. 민수는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다. 오, 제법인데? 곧 나보다 잘 추겠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은영의 변화는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그녀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다. 처음에는 수업이 길어졌어라거나 친구들과 커피 한잔 했어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민수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은영의 옷차림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던 그녀가 이제는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와 화려한 귀걸이를 착용했다. 화장도 점점 진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은영이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보고 농담처럼 물었다. 은영아,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은영은 거울을 보며 웃었다. 뭐야, 질투하는 거야? 그냥 춤출 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화려하잖아. 민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은영의 휴대폰 사용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태연과 드라마를 보거나 민수와 잡담을 나누던 그녀가 이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은영의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는 민수에게 낯설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은영아, 요즘 뭐 재밌는 거 있나? 폰만 계속 보고 있네. 은영은 살짝 당황한 듯 화면을 끄며 대답했다. 아, 그냥 스튜디오 사람들하고 단톡방에서 수다 떠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 순간 민수는 은영의 눈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캐묻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눌렀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은영은 댄스 스튜디오의 강사 이정훈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정훈 선생님이 오늘 새 동작 가르쳐 줬는데 진짜 멋있었어. 정훈 선생님이 추천해준 카페 갔었는데 분위기 끝내주더라. 그녀의 말투는 밝았지만 민수에게 그 이름은 점점 날카롭게 들렸다. 어느 날 은영이 외출한 사이 민수는 무심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불안이 그를 움직였다. 내역에는 낯선 레스토랑과 카페 결제 기록이 눈에 띄었다. 더 충격적인 건 남성용 셔츠와 액세서리 구매 내역이었다. 민수는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거 산 적 없는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은영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옷장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한 코트 주머니에서 낯선 명함이 떨어졌다. 이정훈 댄스 강사라고 적힌 명함에는 개인 레슨 문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명함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로 짓눌린 듯 했다. 그날 밤 은영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녀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다. 아, 오늘 좀 늦었지? 수업 끝나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 재밌었어? 응, 오늘 진짜 웃긴 일 많았어. 정훈 선생님이. 은영은 말을 하다 멈췄다.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듯 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대답하며 TV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은영의 웃음, 새 옷, 카드 내역, 그리고 그 명함.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불안한 그림을 그렸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옆자리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그는 은영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를 노렸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에서 이정훈과의 채팅방이 눈에 들어왔다. 대화를 열어본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춘 듯 했다. 오늘 수업에서 당신 모습 정말 멋졌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요? 조용한 데서 밥이라도 먹어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민수는 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은영을 사랑했고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서 커져가는 의심과 아픔만이 그를 짓눌렀다. 김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최은영의 휴대폰에서 본 이정훈과의 메시지는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밤새 그를 괴롭혔다. 오늘 수업에서 당신 모습 정말 멋졌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요? 그 문장들은 칼날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은영을 사랑했고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의심은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퍼져갔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고 무거웠다.
은영은 아침 8시가 넘어 부엌으로 나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어제 좀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 민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응,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은영은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생각?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것저것. 민수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그녀와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정말 내가 본 게 맞는 걸까?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은영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은영은 민수의 대답에 더 묻지 않고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스튜디오에서 특별 수업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 태연이 밥 챙겨줘.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특별 수업? 그는 속으로 되뇌며 그녀를 쳐다봤다. 특별 수업? 무슨 수업인데? 은영은 싱크대에 기대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냥 정훈 선생님이 새 안무 연습한다고 몇 명만 따로 모아서 연습하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 정훈 선생님. 그 이름이 또다시 민수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 알았어. 재밌게 다녀와.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심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은영이 외출한 뒤 그녀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은영이 집을 나선 후 민수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속 새 옷들 사이에서 그는 어제 발견했던 이정훈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다. 명함 뒷면에는 펜으로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다. 저녁 7시 블루문 카페.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은영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졌다. 거기서 발견된 작은 영수증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20만 원 상당의 내역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은영이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고 말했던 날이었다. 민수는 영수증을 쥔 채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민수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직설적인 성격 덕에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기 좋은 사람이었다. 준호야, 나 좀 심각한 일로 얘기하고 싶어. 시간 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바로 알아차린 듯 했다. 무슨 일인데? 너 목소리가 안 좋아. 회사 문제야? 아니, 은영이 뭔가 이상해. 민수는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요즘 댄스 스튜디오 다니면서 사람이 달라졌어. 늦게 들어오고 옷차림도 바뀌고 그리고 어제 그녀 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상한 메시지? 어떤 거?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녀가 다니는 댄스 강사랑 뭔가 연애 같은 분위기의 대화였어. 당신 모습 멋졌다라거나 같이 밥 먹자는 내용이야. 뭐야, 그거 심각한데?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냥 두고 볼 거야? 모르겠어.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카드 내역이랑 명함, 영수증까지 다 뭔가 이상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예민한 게 아니야.
너 지금 아내가 뭘 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해. 오해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게 낫지.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아봐. 전문가?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응, 사설 탐정 같은 거. 요즘 그런 데 많잖아. 증거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은영이랑 얘기해. 감정적으로 덤비면 너만 손해야. 민수는 준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설 탐정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 준호야. 고마워. 좀 알아볼게. 그날 저녁 민수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다. 몇 군데 전화로 상담한 끝에 신뢰할 만한 업체를 찾았다.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수님, 저희가 조용히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일정과 동선을 알려주시면 바로 시작하죠. 민수는 망설였다. 아내를 감시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그는 은영의 댄스 스튜디오 일정과 최근 자주 간다고 했던 장소들을 알려주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며칠 뒤 민수는 탐정에게서 첫 보고를 받았다. 은영이 이정훈과 단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길을 걷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민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이게 정말 은영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진 속 은영의 미소는 그가 사랑했던 그 미소가 아니었다.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쩌지? 그냥 물어볼까?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하나?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은영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것. 민수는 눈을 감으며 결심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김민수는 사설 탐정의 사진을 손에 쥔 채 며칠을 보냈다. 최은영이 이정훈과 카페에서 손을 잡고 웃는 모습,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장면은 그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회사에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은영은 여전히 댄스 스튜디오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민수는 그녀의 밝은 목소리 뒤에 숨은 비밀을 알기에 더 괴로웠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회사 동료 박준호를 다시 만났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민수는 준호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사진을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야, 이거 예상은 했지만 진짜 충격적이네. 이제 어쩔 건지 생각해봤어? 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은영이한테 바로 물어볼까 싶다가도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내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걸 그냥 덮으면 나중에 더 후회할 거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서 은영이랑 정면으로 부딪혀. 아니면 평생 이 의심 속에서 살 거야. 민수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더 확실한 걸 잡아야겠어. 근데 이정훈이란 놈이랑 은영이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겠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탐정이 이미 이 정도 잡아줬으니 좀 더 깊게 파라고 해.
예를 들어 둘이 단둘이 만나는 곳이 더 있는지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간 적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야.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결심을 굳혔다. 그는 탐정사무소에 전화해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부탁드립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담당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님. 이정훈 씨와 배우자분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해서 보고드리죠. 며칠 뒤 민수는 탐정에게서 두 번째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서 은영과 이정훈은 강남의 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정말 은영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은 확신으로 굳어갔다. 그날 밤 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그녀를 마주할 용기를 냈다. 거실에서 TV를 끄고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영아,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은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얘기?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너 요즘 댄스 스튜디오에서 뭘 하는 거야? 이정훈이란 사람하고 뭐가 있는 거지? 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훈 선생님은 그냥 스튜디오 강사야. 내가 거기서 춤 배우는 거 알잖아. 그냥 강사?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왜 너 폰에 그 사람하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왜 둘이 단둘이 카페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야? 은영의 눈이 흔들렸다. 뭐? 내 폰을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민수야, 너 지금 나 감시한 거야? 감시? 민수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내가 왜 감시를 해?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 은영아, 솔직히 말해. 너 이정훈이랑 무슨 사이야? 은영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춤 배우러 다니는 거야. 민수는 가방에서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꺼내 은영 앞에 던졌다. 그럼 이건 뭐야? 너랑 이정훈이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야, 은영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은영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민수야, 이거 오해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오해? 민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사진까지 있는데 오해라고? 은영아, 나 바보 아니야. 너 이정훈이랑 바람 피운 거지?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민수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겼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은영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민수야, 미안해. 나 그냥 지쳤었어. 매일 똑같은 일상, 태연이 취업 걱정, 갱년기 나 너무 힘들었어. 정훈이는 그냥 날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어. 민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배신한 거야? 은영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근데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였어.
너랑 태연이를 버릴 생각은 없었어. 민수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일시적인 거? 그게 변명이 될 것 같아? 은영아, 너 때문에 내 세상이 무너졌어.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은영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수는 탐정에게 받은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사랑했던 아내가 2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 아픔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는 준호에게 다시 전화했다. 준호야, 나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이혼 소송 준비해야겠어. 준호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로? 민수야, 잘 생각해봐. 이혼까지 가는 거 쉬운 결정 아니야. 알아. 근데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은영이가 나한테 한 짓, 그리고 이정훈 그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민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고 이정훈에 대한 추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진실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김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울 도심의 높은 빌딩 속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차가운 도시 풍경은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최은영과 이정훈의 배신을 확인한 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사설 탐정의 증거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은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칼이 되었다. 하지만 그 칼을 휘두르는 일은 여전히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변호사 이수진을 만난 첫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정훈이란 사람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수진은 안경 너머로 민수를 차분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수님, 증거를 보니 상당히 확실한 자료가 있네요. 이혼 소송뿐 아니라 이정훈 씨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포함할 수 있고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솔직히 준비가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은영이가 저한테 한 짓, 그리고 그 남자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수진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혼 소송부터 준비하죠.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은 낮아요. 상간남 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고 이정훈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탐정에게 더 요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이 이미 많이 도와줬어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요. 그렇게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탐정에게 추가 증거를 요청했고 이정훈과 은영이 자주 만난 장소, 그들의 대화 기록, 심지어 이정훈이 은영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의 영수증까지 확보했다. 민수는 매일 밤 그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슬픔을 되새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들 태연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태연이한테는 이런 아픔을 물려줄 수 없어. 이걸 정리해야 태연이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은영과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은영은 처음엔 사과와 눈물로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포기한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은영은 거실에서 마주쳤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민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은영아, 너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이걸 어떻게 잊어? 너랑 그 남자가 한 짓을 내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겠어?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내가 다 망쳤어. 근데 태연이는? 태연이한테 이혼이 무슨 영향을 줄지 생각해봤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이? 너 지금 태연이 걱정하는 척하는 거야? 내가 이정훈이랑 호텔 다닐 때 태연이 생각했어? 우리 가정 생각했어? 은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태연은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몰랐다. 민수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태연에게 조만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뒤 민수는 태연을 집 근처 공원으로 불렀다. 태연은 취업 준비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태연아, 아빠가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엄마랑 아빠 이혼하려고 해. 태연의 눈이 커졌다. 뭐? 이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엄마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어. 아빠가 최근에 알게 됐고 증거도 확보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아빠 오해야.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태연아.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사진, 영상, 메시지 다 봤어. 엄마도 인정했어. 아빠는 이걸 그냥 덮을 수 없어. 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취업 못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은 거야? 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태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 너랑 같이 새로 시작할 거야. 법정 날이 다가왔다. 민수는 이수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은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나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탐정의 증거, 모텔 영상, 메시지 기록, 영수증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판사는 민수와 은영의 이혼을 선고하며 은영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었다. 이정훈은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민수는 이수진과 함께 이정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정에서 이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냥 은영 씨가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 준 것뿐입니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민수는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위로?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어. 그게 위로라고 변명하는 거야? 그는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이수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켰다. 결국 이정훈은 민수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수진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민수님, 잘 버텼어요. 이제 새 출발하실 때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걸 알아요.
그는 법정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은영과의 결혼은 끝났지만 그는 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수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마무리한 뒤 아들 태연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그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법정에서의 승소는 그에게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은영과의 20년 세월이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는 태연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을 챙겼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최은영과 이정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은영은 이혼 후 혼자 남겨졌다. 법원의 위자료 판결로 그녀는 민수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했고 이는 그녀의 재정을 빠르게 바닥나게 했다. 그녀는 댄스 스튜디오에 계속 다녔지만 이정훈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스튜디오 내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어느 날 스튜디오에서 만난 옛 동료 수진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은영아, 요즘 어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은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힘들지. 근데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스튜디오 애들 사이에서 내 얘기 많이 돌았어. 이정훈 선생님이랑 그 일 때문에 다들 좀 어색해. 은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다 오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든 아니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정훈 선생님, 요즘 스튜디오에서도 좀 곤란한 상황이야. 너도 알지? 은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정훈은 상간남 소송으로 민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스튜디오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졌다. 회원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수업에 등록하는 사람도 급격히 줄었다. 은영은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삶은 그와 얽힌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이정훈은 더 큰 대가를 치렀다. 그는 원래 잘 나가는 댄스 강사로 매력적인 외모와 화려한 말투로 많은 회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소송 이후 그의 명성은 무너졌다. 스튜디오 주인은 그를 해고했고 다른 댄스 스튜디오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예전 동료인 현우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다. 정훈아, 요즘 뭐해? 소문 많이 들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정훈은 쓴 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뭐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야. 근데 좀 힘드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솔직히 내가 그 김민수 씨 아내하고 엮인 게 업계에서 다 퍼졌어. 사람들이 너 수업 안 들으려고 해. 이 바닥 좁잖아. 이정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그냥 그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가벼운 마음? 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훈아, 너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 그거 가벼운 일이 아니야. 위자료도 엄청 냈다며? 이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거의 전 재산 털렸어. 지금 월세도 밀리고 있어.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위자료 지급으로 그는 저축을 거의 잃었고 댄스 강사로서의 커리어도 끝장났다. 그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매일 단골 손님들의 잔소리와 무시를 견뎌야 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손님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거 그 유명한 댄스 강사 아니야?
여기서 설거지나 하고 있네. 이정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접시를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은영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와의 이혼 후 태연과도 연락이 뜸해졌다. 태연은 어머니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녀와의 만남을 꺼렸다. 어느 날 은영은 태연에게 전화해 애원했다. 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정말 미안해. 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 지금 아빠랑 새로 시작하려고 해. 엄마가 한 일 나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은영은 전화가 끊긴 뒤 한참 동안 수화기를 쥔 채 울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졌고 그녀는 매일 밤 혼자 방에 앉아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녀는 옛 친구 미경에게 전화해 하소연했다. 미경아, 내가 다 망쳤어. 민수도 태연도 다 내 잘못이야. 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경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영아, 솔직히 너 그때 이정훈이랑 너무 멀리 갔어. 민수 씨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래도 시간 지나면 태연이는 마음 풀릴 거야. 정말 그럴까? 은영은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며 물었다. 모르지. 근데 너부터 달라져야 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 미경의 말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은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정훈과 나눈 짧은 설렘을 후회했다. 그 순간의 쾌락이 그녀의 가정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한편 민수는 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며 조언을 나누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이 민수에게 물었다. 김민수 씨, 이렇게 큰 아픔 겪고도 어떻게 다시 일어선 거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아직도 아파요. 근데 제 아들 태연이와 같이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과거에 매달리면 앞으로 못 가더라고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태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면접 봤는데 느낌 좋았어. 이번엔 될 것 같아. 민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태연아. 넌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은영과 이정우는 각자의 잘못으로 삶이 무너졌지만 민수는 태연과 함께 희망을 찾아갔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얽히지 않았지만 민수는 가끔 은영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찾길 바랐다. 하지만 그건 이제 그의 몫이 아니었다.